요즘은 환갑은 물론 칠순, 팔순 잔치도 하지 않느게 예전과 달리 평균 수명도 많이 늘었고 건강한 시니어분들도 많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유독 80대를 못 넘긴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자세히 알아보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건강 정보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매일 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수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망가진 세포를 고치고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 시스템을 재정비하죠. 뇌는 낮 동안 받아들인 정보를 정리하고 중요한 기억은 저장하고 불필요한 것은 지워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깊은 수면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70대 이후 수면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흐려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근육까지 빠르게 약해집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잠이 부족하면 몸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이 줄어드는 건 나이 탓이야.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노인은 7시간 자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서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수면의 질입니다. 오래 누워 있다고 해서 다 좋은 수면은 아닙니다. 중간에 자주 깨거나 얕은 잠만 자거나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아무리 오래 자도 몸은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수면 환경을 정비해야 합니다. 방을 어둡게 하고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수면을 방해하니 저녁에는 피하세요. 만약 불면증이 심하거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깊은 잠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80세를 건강하게 넘기고 싶다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 바로 당신의 수면입니다. 넘어지는 것.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7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순간 많은 노인들의 삶이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지고 결국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노인의 약 20%가 1년 내에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뼈가 부러진 것뿐인데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그것은 넘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넘어질 정도로 몸이 약해졌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노년 건강의 생명줄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덩어리이고 걷고 계단을 오르고 균형을 잡는 모든 동작의 기초가 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30대부터 매년 약 1%씩 근육이 감소하고 6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방치하면 결국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집니다. 근육은 은행 통장 같은 겁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야 나이 들어서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50대, 60대, 이제 나이도 있는데 운동은 무리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근육 통장은 급격히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입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걷기도 좋지만 근육을 키우려면 저항 운동이 필요합니다.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필요량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세요. 고기, 생선, 계란, 콩류 등 다양한 출처에서 단백질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넘어짐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안의 문턱을 제거하고 미끄러운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화장실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시력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보이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80세를 건강하게 넘기려면 지금 당장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아도 머리가 아프지 않고, 혈당이 높아도 당장 쓰러지지 않고,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우리 몸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높은 혈압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높은 혈당은 신경과 혈관을 망가뜨리고, 높은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기름때를 쌓아 올립니다. 이 과정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터져 나옵니다. 특히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으면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정상인보다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은 한국 60대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가지고 있는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 먹기 싫어요.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의 문제가 아니라 병의 특성 때문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입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수치는 다시 올라가고 합병증의 위험은 계속 증가합니다. 약을 거부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반신마비가 되어 평생 누워 지내는 것과 매일 약 하나를 먹으면서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물론 약만이 답은 아닙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단 음식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통곡물을 선택하고,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세요.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하루로 따지면 3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정기 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확인하고 수치가 높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증상이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쌓이는 병을 방치하면 80세는커녕 70세도 건강하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의사의 말을 따르세요. 그것이 오래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외로움은 암보다 무섭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사망 위험을 50% 이상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위험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듭니다. 은퇴를 하면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끊기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멀리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병으로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배우자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정말로 혼자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고 의욕이 사라지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게 되고 운동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외로움은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입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치매 발병률도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세요.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오랜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세요. 요즘은 영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으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네 경로당, 복지관, 종교단체, 취미 동호회 같은 곳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봉사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에게도 큰 의미를 주고 삶의 목적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돌볼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곧 생명줄입니다. 마음의 근육도 몸의 근육처럼 꾸준히 사용해야 유지됩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사람들 속으로 나가세요. 그것이 80세를 넘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여기까지 4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깊은 잠을 잃은 사람, 허벅지가 사라진 사람, 조용히 쌓이는 병을 방치한 사람, 마음의 근육이 약해진 사람. 이 4가지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운동할 의욕이 사라지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근육이 줄어들면 대사가 나빠져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건강이 나빠지면 우울해지고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다시 수면을 방해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중 하나만 개선해도 나머지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잠도 잘 오고 혈압도 내려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도 있는데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9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근육은 늘어납니다. 80세에 금연을 해도 폐 기능은 개선됩니다. 70세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도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걷기, 계단 한 층 더 오르기,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기,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80세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만 잘 지켜도 80세를 넘어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건강한 노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잘 자고, 운동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면을 공유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눠보세요. 온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더 길게 이어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모레도 또 다른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